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오늘 새벽에 수도권 상공에 공군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잠을 자던 시민들은 한밤중에 천둥 같은 전투기 소리에 놀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 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들이 추격한 물체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이었습니다. 어제는 새떼, 오늘은 풍선에 전투기들이 떴습니다. 안보에는 가정이 없으니 새떼나 풍선을 보고 놀란 전투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상공을 휘저었던 북한 무인기를 눈뜨고도 놓친 군이 정작 대통령의 질타에 새떼에도 풍선에도 밤낮 없이 추격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먼저 첫 소식 신진 기자입니다. 불 켜진 집이 몇 없는 새벽. 벼락 같은 소리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바람 한 점도 안 부는데 계속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천과 경기 고양시, 서울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2분 이상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계속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 인천이 북한이랑 먼 지역도 아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서울 상공, 전쟁 등의 검색어가 순위에 올랐고 경찰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를 직접 목격한 시민들은 특히 공포가 컸습니다. 안전 문자가 오지도 않았었고 설명을 들을 곳도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군 당국은 당시 비상 대기 중이던 F-15K 전투기 2대를 출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레이더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포착됐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풍선으로 추정돼 작전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헬기와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오늘은 풍선을 오인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풍선이나 새떼가 탐지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라며 무인기 침범 사태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무인기에 뚫린 안보를 놓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야당은 군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지만 여당은 왜 도둑은 놔두고 도둑 잡는 경찰만 비판하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었는데 일단 여당의 방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과했지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m 이상 무인기에 대한 방어망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할 수준의 그 크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영상으로 본 것도 무장한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고 성토했습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새떼나 풍선 때한테는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이런 군을 믿고 이런 국방당국을 믿고 이런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당은 지난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국방의 약화, 군의 해체 수준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오는 거로부터 다 함께 축적된 것이지 이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에 이걸 책임을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일부 여당 의원이 군을 감싸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거나 경찰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범인을 놓친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JTBC 이지혜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 여러 갈래로 도발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쏘고 북방한계선 즉 NLL 넘어 미사일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무인기도 5대를 보냈죠. 문제는 물 샐 틈 없는 안보를 외쳤지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 안보는 물이 샜습니다. 덕분에 취약점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정신 승리라도 해야 할지 북한의 반복된 도발과 역시 반복된 우리 안보의 틈을 김민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올 한해 입체적인 도발로 우리 군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 10월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비례성 원칙에 따라 미사일로 맞대응했는데 킬체인 핵심인 현무 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무는 발사 직후 거꾸로 날아가 우리 부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활용법도 과감해졌습니다. 지난 11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현무 실패 부담을 느껴 이번에는 전투기를 준비한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격시킨 전투기마저 이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오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없던 무인기 도발 역시 감행했습니다. 4대의 무인기를 띄워 주위를 분산시키더니 그 사이 한 대가 서울 영공을 가로질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공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도 문제지만 코브라와 아파치 헬기, 전투기까지 동원하고도 북한의 무인기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패턴을 바꿔가며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새로운 구멍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드러난 안보의 틈이 왜 생겼고 그렇다면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공격용 헬기가 사격을 했음에도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죠. 원래 그 헬기 자체가 소형 드론 방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드론 맞춤형 방어 장비가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드론이 최근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지만 전군에 공격용 드론도 별로 없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공격용 드론은 전군을 합쳐 40여 대뿐입니다. 여기에 정찰용 드론 650대가 군용 드론의 전부입니다. 실전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군의 드론 운용병이 170여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군과 해군은 군용 드론을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드론이 그 파괴력과 공격력이 엄청나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군이 무인기와 드론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데 매우 소극적이고 느리다라는 드론 방어 체계도 여전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제 출격했던 코브라 헬기는 북한 무인기를 요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헬기의 원래 임무는 폭 18m의 북한 프로펠러기를 요격하는 것으로 소형 드론을 맞추기에 적합한 추적 장비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출격한 건 우리 군의 드론 맞춤형 요격 시스템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중요 시설을 향하는 드론을 막는 것만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레이저 대공 무기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개발 중이고 육안으로 확인한 후 직접 조준해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장비가 전부입니다. 그제처럼 무인기가 핵심 시설을 피해 비행할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